이번 강의에서는 기하학 원론,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이죠. 지오메트리 하면 기하학, 엘리먼트 하면 원론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책은 한 2300년 정도 된 책이고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책이고 모든 수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수학책이라고 일컫는 책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인터넷에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무연 씨가 번역을 해놨죠. 그 출판사가 아마 교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잘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이 책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만유인력을 설명해 놓은 책이 프린키피아입니다. 프린키피아의 저자는 뉴턴이죠. 그러면 뉴턴의 프린키피아와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의 내용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전혀 다르겠죠. 자, 우리나라에 있는 책 중에서 제가 어떤 책을 봤냐면 유클리드가 들려주는 기하학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이. 자, 이 책하고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은 내용이 겹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클리드를 잘못 이해하면 이 둘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둘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의 시점입니다. 뉴턴의 프린키피아와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은 아주 관련성이 깊은 책입니다. 하지만 유클리드가 들려주는 기하학 이야기와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은 내용이 겹치더라도 제 눈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책처럼 보여요. 자, 정석도 있고, 개념 원리도 있고, 교과서들이 있죠. 수학 교과서들도 있고, 각종 창의 수학 교재나 각종 수학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쪽의 내용하고 유클리드는 어떨까요? 겹치는 것도 있고 겹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는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사실은 관련이 전혀 제 눈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스피노자의 에티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철학서죠. 윤리학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하고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은 당연히 내용이 전혀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관련성이 아주 깊어 보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소고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윤리학 책이고 이거는 논리학 책인데 당연히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기하학 원론과. 하지만 저는 아주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얘하고 얘도 다 관련성이 있어 보여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내용은 전혀 같지 않죠. 하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못하지만 미국의 독립선언서, 토머스 제퍼슨이 쓴 거죠. 이것도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과 아주 큰 관련성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한다든가 정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독립선언서에서는 영국의 왕이 어쩌고저쩌고 독립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지만 여기서 굉장히 저는 이것이 같은 책, 같은 관련성,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연익의 IIM에서 엑시엄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것들은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하고 내용상 여기하고 마찬가지로 겹치는 것도 있고 겹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제 강의도 이것들과 굉장한 관련성이 있다. 이것들은 관련성이 없다. 이게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원론을 잘못 이해하면 유클리드가 들려주는 기하학 이야기가 마치 유클리드 기하학원론과 관련이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아셔야 될 것이 유클리드 기하학원론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수학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내용보다 형식에 있습니다. 이 형식의 탁월함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얘기한 이것들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독립선언서는 좀 다릅니다만 나머지는 완전히 형식이 같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형식의 최고봉이 바로 유클리드가 제안한 형식입니다. 엑시엄이 그 형식으로 설명했는데 유클리드 기하학원론을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IIM 강의를 그리고 교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원론의 위대함은 내용에 있는 것보다는 형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용 중심으로 가면 이런 논란을 해요. 예를 들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유클리드 기하학원론 1권 거의 마지막에서 다루거든요. 근데 중국의 주비상경이나 구장산술에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룹니다. 근데 이게 유클리드보다 뭐 앞섰다는 둥. 그래서 중국의 그 수학이 산학이죠. 그 수학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중국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산학과 수학을 절대로 구분을 못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을 뭐 중국이 먼저 발견했니, 서양이 먼저 발견했니,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내용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교재도 나오고 지금과 같은 우리가 수학 교육도 받는 겁니다. 근데 유클리드 기하학원론, 수학의 위대함은 그 형식에 있습니다. 저는 그 형식, 수학의 어떤 형식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뭐 유클리드가 들려주는 기하학 이야기나 뭐 정석이나 교과서나 이런 것들은 저로서는 이런 쪽만 공부하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어떤 형식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미 1강, 2강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반드시 메타 개념이 인지가 됩니다. 인지가 되고 메타 개념을 말해요. 메타 개념 뭘 썼다라고 반드시 설명할 때 언급을 합니다. 이런 책들은 교과서나 메타 개념이 없죠. 그 점이 달라요. 프린키피아도 그렇고 에티카도 그렇고 논리철학 소고도 그렇습니다. 제 엑시엄을 볼 때도 앞으로 메타 개념을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형식의 위대함이란 건 뭐냐면 연역적으로 가는 겁니다. 메타 개념을 전제하고 그 메타 개념에 의해서 논리를 전개시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익숙하게 만들어서 외국어 배우듯이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메타 개념을 인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개념이라는 것을요,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지금 제가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을 하고 기하학 원론에서 어떻게 했는지 조금 예를 들고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야 수학의 어떤 개념이 딱 나오면 교과서 개념이든 뭐 정석 개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개념들이 딱 나오면 이 세 가지로 스스로 구분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구분이 가능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생각들도 이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지점이 기하학 원론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함을 따라서 그 형식을 따라서 뉴턴도 그 생각을 따라서 반유인력, 프린키피아를 썼고요. 에티카를 썼고 논리철학 소고를 썼습니다. 저는 이 형식에 따라서 현재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미적분과 확률 통계를 배우기 위한 메타 개념과 미적분 확률 통계에 있습니다. 그 형식에 맞춰서 설명을 한 수학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하학 원론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뭐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작인데요, 내용이. 자,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눌 때 첫 번째 데피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피니션은 일본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정의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의미를 정하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이것을 정의라고 하지 않고
수학어라고 합니다. 수학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일본어죠. 그래서 수학에서 쓰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더 나가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학에서 쓰는 용어나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하학 원론 입장에서는 수학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근데 이게 2300년 됐다고 했죠. 수학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중에서 하나가 이 기호를 잘 디자인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수학어라는 것은 수학에서 쓰이는 용어나 기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하학 원론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지금 점에 대해서 남아있죠. 자, 그래서 점은 노파트, 쪼갤 수 없는 거다, 부분이 없다, 쪼갤 수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에 대해서 이게 수학어인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수학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나온 수학어 중에서 용어 쪽을 설명하면 평행사변형이 뭐죠?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뭡니까? 마주보는 두 쌍의 대응변이 평행한 사각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설명했죠. 그걸 우리가 수학어라고 합니다. 자, 기하학 원론에서는 그래서 23개의 수학어가, 이게 이제 마지막 게 그 평행선의 정의입니다. 평행선에 대한 수학어겠죠. 수학이 기초과학인데 기초가 얼마나 안 돼 있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평행선의 정의와 평행선의 공리를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그 형식의 위대함이 있고 형식은 반드시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수학어였습니다. 데피니션. 근데 데피니션하고 엑시엄을 구분을 못한 설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평행선에 대해서. 자, 데피니션에 이어서 수학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알아둬야 될 개념의 종류는 바로 여기서는 뭐 포스츄레이츠하고 커먼 노션스라고 했는데 뭐 공준, 공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은 구분하지 않고요. 이거를 그냥 엑시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애들이 이것을 공리라고 번역했는데 저도 이것을 공리라고 합니다. 자, 공리는 뭐냐면 두 가지 뜻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리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제정신이면 안 배워도 아는 것이에요. 제정신이면 안 배워도 아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명하지 않는 것. 왜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정신이면 안 배워도, 공부 안 해도 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은 거는 둘 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하학에서만 쓰이는 어떤 안 배워도 아는 거. 그 다음에 일상적의, 기하학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거 뭐 상식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일상적으로 그냥 아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거 나눌 필요는 없고 그냥 엑시엄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안 배워도 아는지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 보시면 자, 모든 점에서 모든 점으로 직선을 그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점이 있으면 모든 점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을 수 있지. 그을 수 없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정신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안 배워도. 자, 여기 보세요. 같은 것들이죠? 같은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는데 같은 것, 얘도 C하고 같으면 얘도 C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것과 같은 것. 이렇게 되면 자, 한번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이든 6학년이든 뭐 60살을 먹었던 A와 C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과연 A와 뭐하고 같을까라고 물어보면 안 배워도 B하고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것 둘이 어떤 것과 서로 같다면 그 둘도 서로 같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을 메타 개념인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념하고 메타 개념하고 나중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넘어가 주시고요. 자, 공리는 제정신이면 안 배워도 아는 것.
이게 뭐 칸트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선험적으로 아는 거, 그냥 아는 거.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는 것. 자, 이것을 공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C하고 B하고 C하고 같으면 A하고 B하고 같아. 이건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특징이 이게 설명하는 학문이거든요. 설명이 맞으면 결과도 항상 맞게끔 충분 조건이나 필요 충분 조건으로 가는 건데,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되게 다를 겁니다. 수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문이 절대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학문이에요. 이거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인지하고 인정한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숨기는 것은 일단 수학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해도 절대로 수학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된다고 했고, 첫 번째 수학어, 두 번째 공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가 뭐냐면, 여기서는 보시면, 프로포지션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지금 수학과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오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정리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저는 정리라는 번역을 안 쓰고요. 과생법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과생법은 무슨 뜻이냐면은 과정을 생략해서 문제를 빨리 푸는 법,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야 지금 입시수학하고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과정을 생략해서 문제를 빨리 푸는 법. 그리고 수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흔히 알듯이 뭐 이렇게 문제집 푸는 게 아니고요. 이 과생법을 논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이 프로포지션, 그러니까 시오렘 2라고 시오렘 2를 직접 증명해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